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정치 생명이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연일 대립각을 세우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쟁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역사상 5번의 그 서울시장으로서 된다면 어떤 서울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데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뉴 페이스가 등장해서 함께 힘을 실어주고 그것이 컨벤션 효과를 낸다면 저는 유능함에 더 활용점정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 대변인, 장동혁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어요. 자, 지방선거 승패의 기준이 뭐냐 했더니 서울과 부산이다. 지방선거 승패의 가늠자고 참패하면, 그러니까 서울, 부산 다 뺏긴다는 얘기겠죠. 참패하면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4년도 안 된 장동혁의 정치 생명이 끝장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에서 만약에 지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원래 이제 정치 문법에 부합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그럴 생각이 있을지 좀 의문이라는 평가가 지금으로선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원래는 당협위원장도 다 교체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중지하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를 미리부터 좀 염두에 둔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장동혁 대표의 이 권력 의지라는 게 이 지방선거, 왜냐하면 지금도 아마 국민의힘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큰 변수가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예. 말로는 서울, 부산 너무 중요하고 지금 또 현재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빼앗기게 되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된다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단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시정과 정책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왜 장 대표 물러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장 대표 체제로는 국민의힘이 특히 중도층 민심을 얻기는 상당히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제안을 하는 건데 그걸 수용할 의지는 최소한 없어 보입니다. 자, 송영훈 전 대변인, 자, 이 발언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와는 끝까지 따로 가는가라고 장동혁 대표한테 물었더니 답변이 이건 개인적 다툼이 아니다. 당원들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한테 돌아와서 보수를 살려단다고 호소를 한다면 그 뜻을 거스를 당대표가 어디 있겠느냐. 자, 지난 대선 때 김문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도왔더라면 지금 장동혁 내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앉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군요. 저 말씀대로 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지금이라도 내려오고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해서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기호 2번과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거운동 막판에 와서는 김문수 후보와 한 무대까지 올랐어요. 그런 명백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데 그것도 무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제1야당 대표가 사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굉장히 믿기 어려운 오늘 아침 지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짚어보면은 당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하면은 그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제명이 정치적 제명이라고 하는 것을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왜냐하면은 제명은 당의 중대한 어떤 윤리규칙에 대한 위반이 있거나 뭐 비리가 있거나 이럴 때 하는 것이 제명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당원들이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 제명했다는 취지를 읽혀서 그렇다면 일종의 도편 추방제 같은 정치적 추방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인터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전국 선거를 이끌려면은 굉장히 세심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터뷰입니다. 요즘 국민의힘에선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 목소리를 올리고 있죠. 그중 한 명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내일 가는데 저는 이용당할 것이다. 전환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은 청와대에 갈 게 아니라 전환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거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홍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강성
의 어떤 그 보수 당원들이 많이 입당해서 100만 명의 당원을 넘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중엔 이렇게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 같은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앞으로 근데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 그들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걸로 지금 알려지면서 장 대표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장 대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장 대표가 지금 얘기를 했다시피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만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지방선거에 지금 사실은 벌써 이미 참패가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까지 이제 마저 이르면 이제 뭐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강성 유튜버에게 휘둘린다는 그런 인상을 주면 그러면 중도표나 혹은 온건 보수의 유권자들이 장동혁과 국민의힘을 지지할까요? 하고 싶어도 못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뭐 이런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렇다면 여상원 윤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혹시라도 독립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수긍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예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회 자체를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장 대표가 원하는 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장동혁 대표는 객관적이고 뭐 당대표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개입하는데 윤리위원장 교체하고 윤리위원 교체한 것보다 더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게 있을까요? 그걸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라고 볼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다 바꿔놓고 이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이니까 이 기관에서 결정한 거 믿어주세요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극우 세력이 이처럼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꼭두각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뿌리치지 못하면 그러면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 사실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그렇게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지금 발언은 홍성걸 교수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발언을 전해드립니다. 자, 박상철 교수님. 그러면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요즘에 계속해서 SNS 글을 올리고 있는데 윤어게인과도 절연, 한동훈과도 절연,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해오지 않았던 갑자기 꽃가마를 탄 사람들이 정당에 들어오면서 정당이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이참에 싹 정리하고 새로 가자.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 더 나아가 총선까지 이기기 어려우니 그냥 이참에 체질 개선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더군요. 이 발언에 동의하세요? 홍준표 전 시장의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수는 있지만 꼭 그걸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장동혁 대표한테 약간 따끔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것이 사실은 뭔가 지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볼 때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정치를 하는 즉 국민들과 유권자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같은 경우도 아까 유튜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유튜브에 묶여 있다라는 느낌도 갖고 동시에 지방선거라는 것은 누굽니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이제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대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라는 개인에 대한 감정은 장 대표가 그렇게 뭐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다 칩시다. 그러나 유권자들을 볼 때는 한동훈스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 자산을 덜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는 적당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보고 아까 서울 선거와 부산 선거가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서울하고 부산을 가만히 보십시오. 서울은 거의 전원이 국회의원이 민주당이에요. 부산은 거의가 또 국민의힘입니다. 예. 그러나 밑바닥은 사실 민주당도 서울시 선거를 전력을 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서울이 아니거든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경기도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정치 지형이 상당히 민주당한테 척박하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국민의힘이 다 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인 뭐 해양수산청이 내려간다든가 여러 가지 후보의 어떤 것들 경쟁력, 뭐 전재수 전 장관이 됐죠. 그런 사람도 감안한다면은 이 만만치 않은 선거거든요. 예. 특히 서울시장 후보감을 정한 것은 총선 대권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예. 이런 것을 쳐다볼 분이 장동혁 대표인데 집안 싸움의 가장 뭐 대들보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제거를 시켜버린다든가. 예. 이런 현재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복원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려스럽고 저는 선진국가는 야당이 좀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모습은 지금 너무 참담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왜? 선거를 앞두고는 정치인들은 100번의 변화를 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선거가 109일 남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